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리딩 섹션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아껴줄 노하우들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섹션에 대한 노하우는 저번에도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 외에 다른 부분들이니까 겹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플을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리딩 섹션을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먼저 제가 여기 띄워드리는 다른 안내 영상들을 한번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게 될 이 노하우들은 어떤 부분의 노하우들인지를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해 라고 하면 두 가지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해석입니다. 뭐라고요? 해석. 이거는 말 그대로 영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이 문장이 무슨 뜻이고 그 앞뒤로 또 무슨 뜻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해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또 있는데요. 이건 뭐냐?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결정. 그래서 이 해석을 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토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데 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오답을 소거를 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 토플 특유의 출제 방식을 좀 꿰뚫어서 노하우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들 중 이제 일부를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알아주셔야 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바로 두괄식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두괄식 법칙. 이 두괄식은 뭐냐? 머리부터 넓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넓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그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이냐? 더 큰 범위의 내용이 위에 있고 그 더 작은 범위의 내용은 아래에 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괄식, 두괄식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이라고 하면 여러 동물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자, 하마, 코끼리 이것들은 다 뭘까요? 동물의 일종들이죠. 근데 사실 사자, 하마, 코끼리 말고도 너구리도 있고 오리너구리도 있고 그죠? 늑대도 있고 얼마나 많은 다른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라는 큰 카테고리, 논리적으로 좀 더 범위가 넓은 이런 단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의 어떻게 보면 예시가 되는 더 좁은 범위의 것들이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국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뭐예요? 나라죠. 나라들의 여러 나라가 있죠.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아니면 캐나다, 호주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국가라는 더 큰 개념이 먼저 제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들의 예시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관된 내용들이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연관된 내용은 서로 매끄럽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니 갑자기 엄한 게 막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들 어디서 좀 헷갈려 하시냐면 이 삽입 문제라는 insertion 문제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서로 간에 연관된 내용은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A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다가 그 다음 B 내용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A가 들어온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면 A의 내용에서 B가 갑자기 낀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A의 내용은 A에서 끝이 나고 B의 내용은 B에서 끝이 나고 C의 내용은 C에서 끝이 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특히 삽입 문제나 아니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화제가 아예 끝이 나기 전까지는 그 화제에 계속해서 스테이해서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문의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어찌 보면 이 토플 뿐만이 아니라 삶의 진리 같은 건데요. 바로 숫자의 상대성입니다. 뭐라고요? 숫자의 상대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숫자는 상황별로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든 숫자는 상대적이라고 해놓고 그 숫자 3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숫자 3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적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가 사실은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가락이 3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좀 평균보단 적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결혼을 3번 해봤다 이러면은 평균보단 좀 많구나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뭐 외제차가 3대가 있다. 이야,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죠? 많죠. 자, 근데 내가 머리카락이 3개가 있다. 적죠. 그죠? 예, 저도 이런 걸 이제 슬슬 걱정할 나이가 됐는데, 아무튼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수를 나타낼 때는 쓰는 표현들이 있고 적은 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많다라는 말을 하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up to, almost, over 막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있다면 그 숫자는 보통 그 문맥에서 크다라고 말을 하려고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자, 적은 수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뭐 이것 밖에 약간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뭐 just, only, mere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는 바로 주제문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하면 topic sentence 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문단의 첫 문장은 바로 그 문단 나머지의 개요, 혹은 문단의 첫 문장은 그 나머지 내용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은 항상 문단의 나머지 내용에 대한 방향과 개요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셨다가 첫 문장을 보고 나머지가 무슨 내용일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예시로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공룡의 멸종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멸종 원인의 첫 번째인 뭐 기후 변화, 뭐 두 번째인 운석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있었던 더 큰 범위의 멸종 원인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차례대로 제시가 된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주제문이 방향이나 아니면은 내용을 결정을 해주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매번 주제마다 그리고 지문마다 그리고 문단마다 또 다르겠죠. 하지만 뭐 첫 문장을 보고 100% 나머지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첫 문장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올 거다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3개 이상을 나열을 하면 그것은 강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3개 이상의 나열을 하면 그것은 강조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자, 그 3개 이상의 나열은 범위를 강조를 하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토플에서 어떻게 보면 쓰이는 그 특유의 어떤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ancient Mayan artifacts can be found in most parts of Mesoamerica 하고 나서 it is spread across Belize, Guatemala and El Salvador 이런 식으로 이 3가지가 지금 무엇으로 나온 거예요? 그 앞에 있는 most parts of Mesoamerica의 예시로서 나온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3개 이상의 어떤 나열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범위나 어떤 폭을 강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게 이렇게 3개를 줘놓고 보기에는 강조한다라고 내놨는데 3개가 있다고 강조인가 싶으실 거예요. 예, 토플에서는 대부분은 그런 식이면 범위나 아니면 폭을 강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냥 3개 이상 나열이 된 걸 보면 얘네가 강조를 하려고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